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너무 힘든 시장이죠. 저랑 네.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마치 지난번에 있었던 금융위기만큼의 그만큼의 충격을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2006년도부터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네. 2008년도에 서프라임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 이제 뭐 기억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정말 전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뭐 유럽, 미국 다 닥치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 코스피 지수가 이제 900까지 깨지면서 코스피가요? 정말 망할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분이었는데 네. 오늘 시장을 보고는 환율까지 올라가다 보니까는 거의 그 정도 급의 하락이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체감하시는 분도 굉장히 좀 그 정도의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 다만 그 당시에도 900이 깨지면서 네. 코스피 지수 900 깨지면서 정말 세상에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만은 하루이틀 깨지고 나서 또 바로 올라왔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당시가 가장 저점이었던 그런 구간이 지금은 저점이 돼 있습니다. 항상 고통스러웠던 구간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좀 고통스럽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좋아질 것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중장기로 보시고 지금에 와서 좀 차분하게 좀 보기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황과 종목도 오늘 좀 최선을 다해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증권가에서도 많이 도는 이야기가 지금의 손절은 실익이 없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물론 힘든 거 압니다. 그 시장 안에서 그러면 오늘 어떤 키워드가 발견되는지 체크 포인트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장의 체크 포인트는 1,300원,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네. 이게 사실 종목처럼 뭐 1,300원 돌파했다 그래서 뭐 또 더 올라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심리적인 어떤 저항대 어떤 1,300을 넘어섰고 장중에 어떤 당국의 어떤 바람도 있었으나 잠깐 주춤하다가 또 계속 이제 1,300원 이후에 안착을 하다 보니까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뭐 기관들의 로스쿨 매매까지 나오고 있고 이 매도 물량이 좀 계속 나온 상황입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장 초반에 이제 환율 충격 하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반대 매매 물량까지 또 이 대형주 위주로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변동이 나왔었고 이 외환 당국의 어떤 시장 안정 멘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 지금의 환율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난밤에는 파월 의장이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 시인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은 안정이 됐으나 결국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경기 침체를 인정하고 지금의 어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어떤 연준이 할 수 있는 거 없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인플레 고점이냐 경기 침체냐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좀 주목을 하면서 빠지고 있는 거고 결국 경기 침체가 된다면 물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 고점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시장은 인플레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월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 강력한 노동 시장과 이 지속적으로 높은 어떤 수요들이 어떤 전반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시장에서는 그냥 경기 침체에 대해서만 좀 주목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다. 특히나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유독 우리 시장만 심하게 빠집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올라서고 있거든요. 대만만 좀 동조화되고 있고 지금 중국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유독 우리 시장이 빠진 이유는 이 반대 매매가 이제 이 개인들의 반대 매매부터 어제 CFT 계좌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어떤 로스쿨 매매까지 나오면서 같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고 진짜 뭐 말도 못할 정도인 것이고 정말 체감적으로는 제가 아까 서프라임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인 걸 좀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좀 보시면 뭐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주춤하고 있죠.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앞으로도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는 지금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돌파해서 계속할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10년물 국채금리. 결국 이 금리 인상에 있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3.5까지 갔었지만은 지금 다시 3초반대에서 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금리도 안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쪽을 보게 되면은 유가인데 지난달에 유가가 급등하면 6월 중순까지 유가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인플레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
사실 뭐 그 6월 중순에 CPI가 공개됐습니다만은 6월달 CPI보다도 유가가 급등했을 때 7월달 CPI가 더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봤던 건데요. 유가는 지금 알다시피 120달러까지 갔다가요. 지금 100달러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인플레 지표는 상당히 안정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건데 우리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놔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표는 다 안정적입니다만은 유독 우리만의 어떤 환율 문제로 가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또 유독 좀 팔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다만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다른 지표들은 다 좋은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최근 몇 주간 사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점이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사실 유독 우리만 빠진 거기 때문에 다 좋은 상황에서 유독 우리만 빠진 거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 최근에 심하게 빠졌던 반등은 좀 더 굉장히 좀 빨리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어떤 그 하락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락이 나온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쉽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 종목이 뭐 모멘텀이 확실하고 또 우량한 종목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 차트가 다 무너진 차트만 보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런 시장에서 어떤 그 매도에 동참하다기보다는 우리 보유하면서 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공개하기 앞서서 리뷰를 해볼게요. 네.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도 있고요. 최근에 어떤 종목들 리뷰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제가 이제 데모를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보시는 건 G2 데모인가요? 지금 차트가 네, 데모입니다. 데모죠. 네. 데모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좀 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 밤부터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외의 자금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 나왔네요. 그러니까 데모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올라가다가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또 상승을 보여주다가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재건은 실제로 지금 전쟁에 대해서도 지금 이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거의 장악한 상황에서 8월 달이면 이제 휴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재건 모멘텀은 좀 상당히 빨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다 말았습니다만은 지금도 충분히 좀 매수 관점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두파워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 지두파워를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여기서 말씀드렸었죠. 급등이 나왔고 어제도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올라서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에너지 쪽의 종목들은 지금의 어떤 시장 하락이 인플레 문제인 것이고 인플레로 인한 경기 침체인데 인플레가 결국은 에너지와 식품값의 급등 아니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에너지 쪽으로 이 에너지 쪽의 인프라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기업들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이 G2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훌쩍 넘었었기 때문에 어떤 그 매수 관점보다는 좀 매도 관점을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고 특히나 지금 G2파워 같은 경우도 한번 죽었다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우량주였는데 누가 봐도 성장성이 좋은 종목이었는데 말도 못하게 빠진 그런 종목들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매수한다면은 보다 쉽게 수익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우량하면서도 성장성이 확실한 그런 종목들 중에서 과대 낙폭주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2파워가 오늘 장에서도 사실 이 시장 안에서 다른 종목들은 좀 추세가 많이 꺾였는데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최고가 대비 50%의 수익을 기록했는데 갖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또 그 외 어떤 종목을 공개해봐야 될지 오늘의 첫 번째 한덕일 덕분에 종목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우량한데 많이 빠진 종목. 이번에는 빅테크 메타버스. 우량한 거 맞습니까? 이 메타버스가 네. 연초 유행 좀 했다가요. 최근에 많이 안 좋았었죠. 근데 지금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다시 한번 이제 좀 포럼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는 좀 주춤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을 좀 보면서 좀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애플의 팀 쿡이 AR 헤드셋 개발에 암시했습니다. 계속 지켜봐달라라고 하면서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AR 헤드셋 같은 경우는 안경처럼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VR 헤드셋 같은 경우는 좀 큰 거를 말하는 건데 동시에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 좀 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 애플 앱스토어에 14,000개 이상의 AR 캣 지원 앱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AR 시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했고 우리가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헤드셋 개발 암시했고요. 조만간 그 공개도 할 것이고 아마 내년 초에 이제 시제품을 출시한 다음에 2024년도에 아마 이제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그 애플에서 AR, VR 헤드셋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AR, VR. 이게 지금 삼성부터 메타 플랫폼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한종희 DX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 MWC에서 말한 걸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준비하고 있다. 일단 이 전 세계에서 거대 IT 기업인 삼성전자, 애플인데 삼성전자, 애플이 지금 AR 기기, VR 기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VR 헤드셋 이 CF를 공개했는데 사람 망막의 해상도급인 시력 1.0 기능을 구현하는 그런 어떤 기기를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6m 거리에 떨어진 이 시력 검사표를 글자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해상도인데 실제 이제 우리가 그 TV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VR기를 쓰게 되면은 실제 어떤 그 사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해상도를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타 플랫폼의 VR 헤드셋 같은 경우도 빠르면 이번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연말에는 연초가 지금 애플부터 메타 플랫폼, 삼성전자까지 이 VR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아마 또 다시 한번 이 메타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폭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우량 중 하나를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AR 그리고 VR 글래스, 메타버스 시장 이야기 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에 이 메타버스가 1차 파동을 불러일으켰을 때는 없던 게 생긴 거니까 그렇죠. 워낙 환호했고 아직 뭔가 실체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네. 올해는 실체가 생기는 한 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이런 기기가 나와야 네. 실제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면서 이게 메타버스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안 꺼 있습니다만은 이 대형 IT 기기 업체들이 실제 제품 내놨을 때 네. 그때부터 시작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그 안에서 우량주인데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일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뮤직 스튜디오인데요. 네. 누구나 아는 종목일 텐데 네. 최근에 주가 보시면 상당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VFX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VFX를 갖춘 종합 콘텐츠 전문 기업이다. 뭐 영화, 드라마, 그다음에 뭐 뉴미디어, 뭐 공연 영상 등 같은 모든 컨텐츠 시장을 아우르는 어떤 제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VFX 이 시각적인 특수 효과를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콘텐츠에 있어서는 뭐 최적화된 뭐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 시장 확대 주목하자. 실제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이 참여가 확대가 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실제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런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또 이제 어떤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달에 포럼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엔터나 쇼핑 같은 플랫폼 다변화가 되고 있고 특히나 MZ 세대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단 메타버스는 지금도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요 업체들의 기기가 나오는 연말부터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드라마 제작자 투자로 이제 수직 계획을 시켜놨는데 작년부터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 투자를 통해서 자체 콘텐츠를 생산할 수가 있고 또 동시에 영상 작업까지 가능해서 이 투자된 결실이 이제 이번 연도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확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매출 규모가 좀 작습니다만은 이 VR 기기가 나오면서 컨텐츠 시장이 좀 커진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이 컨텐츠의 매출이 훨씬 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이 위직수를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 하락이 되어 있고요. 6월 달에도 진짜 많은 우리 시장 하락이 나왔는데 역시나 같이 빠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정도면 충분한 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상당히 많이 하락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사실 수익률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25,000원까지만 좀 먼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지금 2만 원 안 되거든요.
19,500원으로 손절가는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직 스튜디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25,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 19,500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메타버스주가 빨리 다시 올랐으면 하는 그런 한 사람인데 네. 이번 연말에 나오는 그 기기를 눈여겨보겠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또 무엇이 있는지 키워드 보겠습니다. 미국이 주목하는 한국의 장비다. 장비 이러면 뭐 배터리 아니면 반도체, 배터리 쪽이겠네요. 네, 배터리를 말하는 건데 지금 GM 같은 이제 미국의 완성차 업체가 네. 또 배터리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장비 회사들을 이제 지난달부터 또 미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장비 기업들이 이제 어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또 모멘텀이 좀 세질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죠. 바로 GM과 포드, 코리아 장비로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전기차식이 커지다 보니까는 배터리가 핵심인 것이고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많은 어떤 라인들을 생산하고 있는 건데 미국이 그런 그 파일럿 라인을 추진하는데 바로 이제 한국 기업의 장비를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조만간 큰 발주가 나올 거라 보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GM과 포드가 이 발주를 할 것이다. 아직 발주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GM과 포드랑 미팅한 기업들에 의하면은 조만간 곧 발주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GM과 포드를 만난 다수의 장비 업체들이 생산 장비를 구매하려고 이제 미팅을 한 거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GM과 포드가 R&D 목적으로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건데 당장 전기차용 이 R&D 목적으로 이제 그 어떤 파일럿 라인을 구축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떤 증명이 됐을 때 검증을 거쳐서 바로 독자적인 양산 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 주목받을 것 같고요. 자, 알겠지만 GM과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완성차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 장비로 지금은 어떤 R&D 라인만 만드는 겁니다만은 독자적인 생산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어떤 매출 규모는 굉장히 커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극 조립, 이 화성 공정에서 이제 국내 장비 제조사를 미팅했고요.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중에서 이제 그 삼원계가 많이 쓰이고 있는 건데 삼원계 위주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포드 같은 경우가 이 LG 엔솔, 삼성 SDI, 그다음 SK온 여기 배터리 3사의 어떤 주력 핵심 협력사하고 미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는 이 LG 엔솔의 핵심 협력사 아직 이 기업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그 LG 엔솔의 핵심 협력사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협력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술, 장비에 주목하고 있다.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네. 세아 메카닉스, 지난번에 저희가 특징주로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크게 올라갔던 건데 네. 지금 보시면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제가 볼 때는 이 과대납폭 우량주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독자적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어떤 이 전기차 부품,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 자동차 부품, 배터리 부품 여기에 다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엔드 플레이트를 만들고 있는 건데 배터리 모듈의 그 외벽을 보호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듈 앞뒤에서 틀을 잡으면서 방패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지금 LG 엔솔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LG 엔솔의 소량을 공급하고 있던 건데요. 이번에 이제 LG 엔솔하고 딱 두 건을 계약했는데 약 2,000억 정도의 상당의 공급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LG 엔솔에 상당히 많은 물량의 엔드 플랜트 들어가고 있는 건데 세아 메카닉스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GM이나 포드하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LG 엔솔의 어떤 핵심 협력사를 또 미팅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미팅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GM과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각형 배터리로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공급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그림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원래는 전자부품 쪽에 매출 비중이 많았던 건데 실제로 전자부품 매출 비중이 많았던 건데 지금 자동차 쪽하고 2차 전지 부품 쪽에서 이제 이번에 2,000억 수주가 되면서 거의 비중이 한 60%가 올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전자부품, 그러니까 전자부품보다는 그 배터리 부품 쪽으로 좀 모멘텀을 좀 보시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이 바닥쯤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쭉 한번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번 급등한 이후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 급등한 부분을 다 이제 토해냈거든요. 그럼 지금 정도라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충분한 저점으로 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선 한번 매수에 동참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를 9,0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6,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메카닉스 저희가 소개해드린 다음에 주가가 올랐고 그 이후로 다시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어서 지금 이 가격대면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목표 주가 9,000원,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무료 방송 없고요. 자, 어제 시황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올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시황이 아직까지 시장 저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왜 빠지는지 유독 한국 시장만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놨으니까요. 그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